지난 시간에 함수 들어갔죠. 함수 했는데 매개 변수까지 했습니다. 매개 변수까지 했고,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문제도 혼자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혼자 푸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면 복습해야죠. 복습해보고 또 영상도 본 다음에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비유했던 내용 있죠. 데이터 투입구, 뭐 동전 투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내용은 이렇게 해볼 건데, 뭐 플러스라는 이름을 함수를 실행하고 싶어요. 자, 이거 모양, 함수 실행하는 모양인 거 아시죠? 모양만 봤을 때 함수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 쳐져 있는 이유는 not defined 없어서예요. 지금 우리가 함수 실행하는 모양만 써놨지, 뭐 함수 정의할 때 뭐 define 있죠? 뭐 df 플러스 콜론하고 뭐 안에 내용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고, 여기 안에다가 20과 30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이거 이름만 보면은 더하기죠? 그럼 20과 30의 합을 가져오고 싶은 건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좀 이상하죠? 자, 여기서 플러스는 뭐예요? 변수죠? 여기서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 얘는 그냥 플러스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5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함수고, 뭐 이렇게 한번, 어차피 플러스는 5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있던 거에다가 5 넣어도 이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위로 가야 좀 더 낫겠네요. 그러면 5를 실행하겠다 이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함수명도 변수명이랑 마찬가지로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수 안에 값을 넣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왜 썼을까요? 그냥 변수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값을 저장하기 위함이죠. 뭐 문자든 숫자든 뭐 아니면 논리값이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df 플러스 소괄호 콜론 찍고, 자, 이게 지금 당장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부터 보면 expected indented block 들여쓰기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콜론 나온 거 이 콜앱에서 인식했는데 왜 다음에 들여쓰기 안 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들여쓰기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빨간 줄 있고 없고 합니다. 우선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함수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죠. 뭘까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랑 정의된 모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게 뭐죠? 그냥 청소예요. 20이랑 30. 20이랑 30인데 얘네들의 이름이 있었죠? 함수에 있는 거. 예, 인자죠? 인자와 매개 변수
지난 시간에 매개 변수 했죠. 그래서 인자 그리고 리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인자는 함수 내부에다가 값을 정해주는 거고, 그 정해준 값을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얘네들을 받아줄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랑 인자 개수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쓰면 얘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패스해놓고 실행해보면 문제 없죠? 근데 자, 플러스라는 함수가 A와 B로 넘어간 20과 30의 합을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함수를 실행했을 때 출력해야 되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출력하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해야죠. 프린트하고 일단 출력은 하는 건데, 얘네 둘이 합이네요. 인자의 합을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매개 변수 활용하면 되죠. 함수 안에서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해보면 인자끼리의 합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실행 구조를 보시면 우선은 여기 4번 줄부터 시작해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건 맞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여기를 실행합니다. 근데 플러스라는 다시 이 모양을 보니까 일단 뭐 어떤 함수에 대한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로 찾아갑니다. 플러스로 찾아갔고 외부에서 인자 두 개를 주고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 B에 20, 30이 각각 들어가요. 그리고 안쪽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데 여기 줄에서 출력하고 있죠. A랑 B의 합, 여기에는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각각 20과 3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자를 바꿔서 한번 해보죠. 10과 20을 인자로 주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최종적으로 결과에 어떻게 나올까요? 30이요. 30만 나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함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50하고 30이요. 그렇죠? 50과 30이 나온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x는 10이라고 10 더하기 5라고 할 거고, 프린트 x.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5요. 그죠? x만 출력해보면 15라고 나오겠죠. 정수랑 정수를 더했으니까 그 정수는 각각 10이랑 5니까 그러면 이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10 더하기 5 있죠?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x에. 그러니까 10 더하기 5 이거 통째로 x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덧셈이 한번 연산되고 난 결과가 15가 이 x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만약에 10 더하기 5 이 통째로 들어갔으면 여기 15가 아니라 10 더하기 5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근데 15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요 연산의 결과가 먼저 실행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란 이 부분
비슷한 거예요. 자, 상황은 비슷한데 이걸 한번 좀 바꿔서 써보고. 자, 이거 연산 결과, 연산 과정 어떻게 될까요? 25 더하기 4. 그쵸. 곱셈이 먼저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35로 변환돼서 35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과정을 보자면 10 더하기 5 곱하기 5 얘를 연산하는 행위자라고 할게요. 행위자. 그리고 이 35. 이 35는 뭘까요? 얘네가 행위자면 이거는 행위에 대한 결과죠. 결과. 그래서 연산이 되는 행위자와 연산의 결과. 이 모양이 보시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됐나요? 이 모양이 35로 바뀌었죠. 연산 끝나고 나면 이런 행위자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과만 남아요. 중요한 건 이런 행위자가 사라진다는 거, 결과만 남는다는 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는 잠깐 지우고 얘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는 있어요. 일단은 이걸 실행하면 결과 출력하죠. 이름이 같은 거 찾아가서 안에 있는 거 실행하잖아요. 무언가 해주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출력 프린트니까 출력만 하고 끝나죠. 얘 실행되면 출력만 하고 끝났잖아요. 자리에 뭐가 안 남아요. 어떠한 특정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Q는 플러스 20, 30. 자, 그러면 얘는 결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안에서 함수를 찾아가는데 함수 안에는 아직 출력만 하고 끝나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요 앞에다가 Q는 이것만 썼을 뿐이지 여기 상황은 그대로예요. 어떠한 결과가 남아야 Q에다가 대입을 할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Q를 출력하고 싶다고 하면은 프린트 Q 이거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Q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변수가 아니라 값인데 이 Q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조금 무시하시고 여기만 보자면 일단 플러스라는 함수는 실행이 되겠죠.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니까. 그럼 이름으로 찾아가요. 매개변수랑 인자의 매개변수의 인자 다 주고 그 더한 거를 출력하고 뭐 남는 게 있나요? 분명히 출력만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Q에다 넣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걸 출력하려고 하니까 실행해보면 논이라고 나오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 스크롤러 이렇게 터져있네. 리턴 5.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리턴이라고 합니다.
뭐 반환하다, 리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뒤에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 뭔가가 나온 이거를 함수 실행한 자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요게 행위자, 요것도 행위자, 결과. 리턴 값이 5죠? 그럼 이 자리에는 5가 남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5는 행위에 대한 결과죠. x는 35 얘처럼. 여기서는 이 플러스 20, 30이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인자가 있는데 안 써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인자는 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남는 게 5라는 것만, 리턴이 있으니까 5가 남아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실행해보면 35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35,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자는 사라졌고요. 얘가 행위자.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만 행위자가 있던 자리에 남아요. 그래서 변수로 들어가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결과에 5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턴은 뭐냐면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뭐가 남겠냐라는 말이죠. 요거는 함수 실행한 모양이고, 함수 실행하고 나면 얘는 행위자니까 사라지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행위자 있던 자리에 남는 겁니다. 그래야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 리턴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함수를 실행하고 Q에다가 뭘 넣은 다음에 그 Q를 출력하려고 하면 논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리턴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턴 있고 없고 차이 보이시죠? 지금 리턴이 없을 때, 리턴이 있을 때 대신에 지금 5라고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니까 그 5가 다시 Q로 들어가서 그 Q를 출력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함수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수는 자판기라고 했죠. 자판기. 그리고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그리고 추가로 인자가 동전이었고 리턴은 배출구예요. 배출구. 그래서 이 인자가 순서에 맞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함수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실행한 자리에 어떤 값을 남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판기가 뱉는 거, 뱉어내는 거, 그거는 리턴 값이죠.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는 뱉어낸 게 남아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300 여기는 잠깐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Q와 R을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5랑 5 둘 다 나오는데 자, 이러면 동전 역할 하는 인자
의미 있나요? 없죠. 응? 실행할 때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그냥 안쪽에서 쓰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쓰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 더하기 A 내부에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 실행할 때 Q랑 R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죠. 둘 다 5였는데 25, 105 각각 이렇게 나왔죠. 얘네가 들어가서 사용됐으니까 여기다가 그럼 B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5에 4에 그렇죠? 인자 2개 더한 거에다가 5 더한 거 각각 나오겠죠. 그러면 55에 405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짜 이 함수의 이름에 걸맞게 인자의 합을 구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 5 더하는 것만 없애주면 되죠. 그럼 이제 실행할 때 20과 30의 합이 출력됐고요. 100과 300의 합이 출력됐고, 그 이유는 이 함수 안에서 출력한 게 아니라 인자의 합을 여기 함수 실행한 자리에다 넘겨줬고요.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변수를 출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행위자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요, 각각 함수 실행한 자리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냥 18. 그쵸? 둘 다 10 남아서 출력했더니 10이 나오는 거고, 이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지 않았죠. 진짜로 매개 변수끼리 더해서 리턴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인자들로 구성된 매개 변수가 더해져서 실행한 자리에 남을 거니까 이렇게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았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같은 말인데 구조 이해되시나요? 네. 간단해요. 그냥 매개 변수에다가 넣은 인자를 더했고 그 더한 결과를 C라는 변수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그 C를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습니다. 실행해도.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함수 내부에 10 출력하는 거 2개 썼고, 일단은 이거는 지우죠.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모양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측해보세요. 10이 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측한 결과랑 일치했다면 이 함수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함수 실행한 거고, 얘는 함수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인자로 20이랑 30이 A랑 B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2개가 먼저 나왔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죠? 얘가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함수가 실행되는 행위, 여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행위를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먼저 실행되는 거 뭘까요? 2번이요. 자, 이건 함수를 정의한 거고, 이거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
맞죠? 1번이에요. 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아, 이런 애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 뿐이지 얘를 실행하진 않고요. 얘를 호출해가지고 딱 실행하는 모션을 취하면 그때 진짜로 실행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 리턴. 자, 뭐가 남아야, 뭔가가 남아야 이 행위, 실행했던 자리에 뭐가 남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정의한 내용 안쪽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위에 2개, 12개 출력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고, 그제서야 매개 변수의 합을 구하고 C에다 넣은 다음에 그 C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 C를 다시 C의 값을 Q에다가 저장하고 Q의 값을 출력하니까 10, 10, 50 이 순서대로 출력된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실행하니까 같은 이름 있는 거 찾아가요. 그래서 이 안쪽을 실행하려고 딱 봤더니 뭐야, 출력하는 거 2개가 있네. 그럼 출력해야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2개 출력된 거고, 그런 다음에 진짜 이 함수의 로직,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로직이 실행된 거고요. 이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10을 더하고 5를 빼고, 자, 리턴 10을 했습니다. 자, 이거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결과에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지. 13개요. 그쵸? 13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쨌든 함수를 실행했으면 그 이름을 가진 함수를 위에서 아래대로 아래 순서로 실행하는 건 맞죠? 그러면 일단 2개 출력하는 거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나왔을 뿐이고, 일단 이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C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돌려주는 건 그냥 10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리턴 값이 남으니까 10이 남아있고요. 그 10이 다시 Q로 들어가서 그 Q를 출력했기 때문에 10이 나온 거고요. 이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이거 연산만 하고 그 값을 C에다 저장한 다음에 쓰질 않았을 뿐이니까 그냥 연산하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은 10 하고 있고, 그래서 13개가 나온 거고, 만약에 이 리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리턴 안 하겠다고 하면은 얻었던 결과 있었죠. 리턴이 없으면 나오는 결과 뭐였죠? 그쵸, 논이었죠.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여기 Q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지워놓고 실행해보면 10, 10 논이 나오는 겁니다. 이 12개는 여기 나와 있고요. Q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끝나고 뭘 남겨야겠다. 그럼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로 뒤에 리턴 값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눈으로 좀 실행 순서, 구조 이런 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그리고 인자는 1, 2.
어떻게 나올까요? 오, 두 개. 그래서 자, 5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 결과에서 첫 번째 5는 왜 나왔을까요? 프린트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여기에서 두 번째 5는 리턴 5. 그렇죠? 5를 리턴해주고 있으니까 5가 이 함수 실행한 자리에 남고 Q에 들어가서 Q에 들어있는 5를 출력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5랑 논이 나오는데 당연히 5가 나온 건 얘 때문이죠. 그래서 논이 나온 거는 리턴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리턴과 출력 얘네 둘이는 별개예요. 어떠한 값이 출력됐다고 해서 그 변수 안에 있는 그 값이 출력된 값이랑 똑같진 않아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는 단순히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해줘야 그 함수가 뭔가를 남겨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인자의 합 여기에 남죠. 그래서 3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턴이 빠지면 Q가 곤란하고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리턴 해줌으로써 넣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Q 입장에서는 이 함수가 노쇼 해버린 거예요. 함수는 그리고 리턴을 만난다. 그 즉시 끝나요. 확인해보면 되겠죠? 진짜로 리턴 만나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러면 이거 실행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오, 두 개. 오, 3. 그쵸? 예. 자, 리턴 하면은 일단 실행해보고 리턴 하면은 함수가 끝난다는 방증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3 밑에 10이 나왔을 거니까 리턴을 만났으니까 이 함수가 끝나서 이 아래에 있는 함수에 중복된 다른 문장은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리턴인데 하나는 덧셈이고 4개 변수의 덧셈이고 하나는 차예요. 리턴 2번 썼고요.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이 경우에 5하고 3이요. 그래서 5랑 3 나옵니다. 이미 첫 번째 리턴 나왔을 때 이 함수는 끝났어요. 이 값을 여기다 돌려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턴 여러 번 해봐야 의미 없고요. 그러면 얘는 잠깐 지우고 a 더하기 b 3 x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3이죠. 자, 이 플러스라는 함수 실행했고요. 이름 찾아가고 해서 4개 변수에 인자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 들어갔더니 안쪽에 제일 먼저 조건문 나왔죠? 그래서 A랑 B 더한 거 4개 변수의 합이 3이죠? 조건식. 그래서 이 안쪽 실행돼서 끝난 것 뿐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으로 그리고 여기서 리턴 한번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어쨌든 얘도 함수 안에 있으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죠. 다시 돌아와서 3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 그쵸? 여기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조건문만 따로 놓고 보면 바로 자동으로 얘가 되니까 a-b의 값이 리턴이 돼서 그 값이 queue에 들어가고 출력된 겁니다. 1-2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a 더하기 b 이렇게 해놓고 10, 90 여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실행해보기 전에 이 결과는 뭐예요? 4죠? 그럼 여기는요? 30이죠? 자, 그리고 곱하기가 있네요. 4 곱하기 30 해서 120이 나왔고 120이 Q로 들어갔기 때문에 120이 출력되는 겁니다. 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고요. 대신에 옵션이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같은 함수를 실행했어도 이 인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분석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리에 뭘 남길 건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서 버튼을 눌렀을 때 내려오는 거는 리턴 값이고, 그래서 리턴의 경우는 한 번 하면 끝이고, 만약에 여기서 리턴 10이 먼저 나왔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인자가 뭐가 됐든 10을 먼저 리턴하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여기에 120이 아니라 100이 나오겠죠. 왜냐면 리턴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는 실행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unreachable 코드라고. 조달할 수 없는 코드란 뜻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isAdult age 만약에 age가 19 20 20살 이상이다. true를 리턴하고, 그게 아니라 이러면 거짓이다. 자, 이 함수만 분석해보세요. 뭐하는 함수일까요?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쵸? 성인인지 아닌지 여기 함수 이름에 나타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is age 자, 이거 뭐라고 출력될까요? 3이라고. 자, 이거는 그냥 20이 여기 들어갑니다. 시험문이니까 이 포맷 바로 안쪽에 있는 게 빈칸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쵸? 근데 하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진짜 하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한번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전에는 20 나왔죠? 지금은 그 20 대신에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 있고 그 함수 실행하는 거에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실행하면서 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함수 실행하는 걸로 함수 정의된 곳으로 가고 인자도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ag는 20이죠. 값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조건식이 있죠. 20은 20 이상인가? 참이죠? 참이니까 이 안쪽 return true. return 만났으니까 일단 끝나고 이 자리에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랑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은 이 true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상태로 놓고 실행해도 true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20 대신에 15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false가 남겠죠? 근데 이거까지. 왜냐면 15살은 성인이 아니니까 false 리턴하게 한 거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잘 나올까요? 그러면 true는 나온다 치고 여기서 이거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잘 나올 거예요. 일단은 어차피 여기가 실행 안 되면은 자동으로 얘 리턴하는 거니까 else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수업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